이 아이는 평생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포기하세요. 미국 최고 의료진의 차갑고 잔혹한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5년 후 전 세계가 경악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조작이라고 의심하던 전문가들, 하지만 보스턴 무대에서 벌어진 일이 모두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IT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를 연구하죠. 하지만 제 딸 에밀리에게는 단 하나의 글자도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중요한 학회 발표를 앞두고 있었어요. 에밀리를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에밀리는 9살, 태어날 때부터 완전 시각장애였어요. 오후 4시 30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에밀리의 울음소리였어요. 에밀리야, 왜 그래? 엄마 회의 중인데. 할머니가.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가 약을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약병을 못 읽겠어요. 에밀리가 울부짖었어요. 저는 발표를 내팽개치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니트로글리세린을 드셨다면. 의사가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에밀리를 보니 약장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온갖 약병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요. 엄마, 저 때문에 할머니가. 에밀리가 제게 매달리며 울었어요. 에밀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에밀리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에밀리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겠다고요. 이미 5년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미국 최고의 점자 전문가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1200만 달러를 썼어요.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이 말했어요. 이 아이는 점자 학습이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딸이 또다시 누군가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미친 듯이 에밀리에게 점자를 가르쳤어요. 매일 5시간씩, 주말도 없이요. 하지만 영어 점자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에밀리의 작은 손가락으로는 미세한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어요. 엄마, 이 점들이 뭐예요? 에밀리가 점자를 만지며 물었어요. A라는 글자야, 에밀리. 엄마가 제 손가락을 점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냥 돌멩이 같아요. 저는 실망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어요. 엄마, 제시카가 저에게 편지를 줬어요. 에밀리가 점자로 쓰인 편지를 제게 건넸어요. 점자로 쓴 편지야. 읽어봤어? 못 읽겠어요. 친구들이 다 지켜보는데 저만 못 읽었어요. 에밀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에밀리야, 넌 내 최고의 친구야. 사랑해. 제시카가 진심으로 써준 편지였어요. 하지만 제 딸은 그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바보라고 했어요. 9살인데 한 글자도 못 읽는다고. 에밀리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 딸이 친구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바보 취급받고 있다니요. 더 끔찍한 건 에밀리가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 저는 평생 글자를 못 읽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에밀리. 엄마가 저를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도 제 때문에 아프셨고 친구들도 저를 싫어해요. 제 딸이 세상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MIT 동료들도 저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언어학 교수가 자기 딸은 1200만 달러 써도 안 되는 걸 보니 저는 모든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보스턴 과학박물관에서 세계 언어 체험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에밀리와 함께 갔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문자 중에 뭔가 다른 게 있을지도 몰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실 기대는 안 했어요. 박물관 구석에 작은 한국어 부스가 있었어요. 한국인 여성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글을 체험해 보세요. 그분이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혹시 점자도 있나요? 저희 딸이 시각장애가. 저는 지쳐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분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글 점자요? 완전히 달라요. 김 선생님이라고 하신 그분이 흥분하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다른데요?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으며 물었어요. 직접 만져보세요. 김 선생님이 한글 점자를 에밀리 손에 올려주셨어요. 에밀리가 그것을 만지는 순간, 이게 뭐예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이거 영어 점자랑 완전히 달라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5년간 못했던 에밀리가 뭔가 다르다고 말하다니요. 이건 기억, 이건 니은이에요.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에밀리가 그 차이를 구분해냈어요. 정말요? 정말 다른 글자예요? 에밀리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기억의 알을 합치면 가가 돼요. 가. 에밀리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세상이 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글자를 읽고 있었거든요. 에밀리야, 정말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정말 읽을 수 있어요. 에밀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5년간 찾던 답이 여기 있었다는 걸요. 저는 김 선생님께 무릎을 꿇고 부탁했어요. 제발 우리 에밀리를 가르쳐 주세요. 김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물론이죠. 김 선생님은 한글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예요.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고, 에밀리는 하루가 다르게 늘었어요. 일주일 만에 자음 14개를 익혔습니다. 2주일 만에 모음까지 완벽하게 익혔어요. 저는 매일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저 정말 글자 읽을 수 있어요. 에밀리가 신나게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이 벅찼어요.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에밀리가 갑자기 글자를 읽는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네, 한글이라는 특별한 문자를 배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선생님이 감탄하셨어요. 친구들도 신기해했어요. 특히 제시카가 가장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꿈이 생겼어요. 에밀리가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어느 날 에밀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글을 쓰고 싶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글을 쓴다고? 네. 제 마음을 글자로 만들고 싶어요. 에밀리가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울음이 터졌어요. 제 딸이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니요. MIT에서 에밀리의 사례를 공식 발표한 지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갑자기 연구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다나카 교수가 들어왔어요. 하버드에서 온 일본인 언어학자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다나카 교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9살 시각장애 아이가 한 달 만에 점자를 익힌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나카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직접 보셨잖아요. 제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조작입니다. 분명히 미리 외워서 하는 거예요. 다나카 교수가 더욱 격하게 말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MIT의 소위 한글 점자 기적은 완전한 날조입니다. 저는 30년간 점자를 연구했습니다. 이런 일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특히 일본 점자와 비교했을 때 한글 점자가 우수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MIT 한글 점자 기적, 조작 의혹 제기. 하버드 교수, 한국 점자 효과 정면 반박. 저는 무너졌어요.
에밀리까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에밀리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엄마, 친구들이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에밀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뉴스에서 봤대요. 제가 가짜로 글자를 읽는다고. 에밀리가 계속 울먹였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MIT 동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조작일까? 너무 극적이긴 했어. 김 선생님도 공격받았어요. 한국 정부가 한글 홍보를 위해 조작한 거 아니냐? 돈을 받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저는 분노로 떨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공개 테스트를 해보죠. 다나카 교수가 도전장을 던졌어요. 전 세계 전문가들 앞에서 증명해보세요. 다나카 교수가 계속 공격했습니다. 보스턴 신앙송 대회에 나와서 실력을 보여주세요. 다나카 교수가 마지막 통첩을 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에밀리가 그런 압박감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에밀리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에밀리가 먼저 말했어요. 에밀리야. 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정말 한글을 읽을 수 있어요. 에밀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증명하겠다고요. 다나카 교수의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 에밀리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한글을 공부했어요. 엄마, 저는 시를 쓰고 싶어요. 어느 날 에밀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시라고? 저는 놀랐습니다. 네. 신앙송 대회에서 제가 직접 쓴 시를 읽고 싶어요. 에밀리가 설명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제가 진짜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에밀리가 덧붙였습니다. 제 딸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9살짜리 아이가 세상의 편견과 맞서겠다고 하다니요. 에밀리는 매일 밤 시를 썼어요. 김 선생님도 도와주셨습니다. 에밀리야, 어떤 시를 쓰고 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비밀이에요. 에밀리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며칠 후 에밀리가 완성된 시를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어때요? 에밀리가 완성된 시를 보여줬어요. 저는 에밀리가 쓴 시를 읽었어요. 눈이 안 보여도 마음으로는 세상을 봐요. 소리로 색깔을 느끼고 손끝으로 따뜻함을 만져요. 처음에는 글자가 무서웠어요. 점들이 차갑고 딱딱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이제 제 마음을 글자로 만들 수 있어요. 친구에게 사랑한다고 쓸 수 있어요. 할머니께 고마워요라고 전할 수 있어요. 한글은 제게 날개를 줬어요. 손끝으로 날아오르는 따뜻한 날개를요. 읽는 동안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에밀리야, 정말 아름다워. 이 시를 대회에서 읽을 거예요. 에밀리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전 세계 전문가들과 언론인들 앞에서 9살 아이가 그 압박감을 견딜 수 있을까요? 다나카 교수는 계속 공격했어요. 아이를 이용한 사기극입니다. 한국 정부의 문화 침략이에요. 하지만 에밀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에밀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가 정말 한글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에밀리가 덧붙였습니다. 김 선생님도 격려해 주셨어요. 에밀리야, 내가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줄 거야. 대회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떨렸지만 에밀리는 오히려 차분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에밀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제 마음을 진실되게 전할 거예요. 에밀리가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보스턴 신앙송 대회 날이 왔어요. 전 세계에서 몰려온 언론과 전문가들로 홀이 가득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도 최전방에 앉아 있었어요. 차갑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에밀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제가 에밀리에게 물었어요. 네, 엄마. 저는 진실을 말할 거예요. 에밀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회자가 에밀리를 소개했어요. 다음은 MIT 언어학과 교수의 딸, 에밀리 존슨입니다. 한글 점자로 직접 쓴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무대에 올랐어요.
9살 아이가 혼자서 그 큰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떨지 않았어요. 에밀리가 한글 점자로 쓰인 시를 손에 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에밀리예요. 9살이고 눈이 안 보여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글을 만나고 나서 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쓴 시를 읽어드릴게요. 에밀리가 손끝으로 점자를 만지며 읽기 시작했어요. 눈이 안 보여도 마음으로는 세상을 봐요. 소리로 색깔을 느끼고 손끝으로 따뜻함을 만져요. 홀이 조용해졌어요. 에밀리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글자가 무서웠어요. 점들이 차갑고 딱딱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 딸이 그 큰 무대에서 자신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제 마음을 글자로 만들 수 있어요. 친구에게 사랑한다고 쓸 수 있어요. 할머니께 고마워요라고 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의심이 아니라 감동의 웅성거림이었어요. 한글은 제게 날개를 줬어요. 손끝으로 날아오르는 따뜻한 날개를요. 에밀리가 시를 다 읽었을 때 홀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가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전 세계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다나카 교수마저도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해냈어요. 진실이 승리했어요. 김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딸이 단순히 점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한 거라는 걸요. 에밀리의 신앙송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어요. 그날 밤부터 전 세계에서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BBC, CNN, NHK 모든 언론이 에밀리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어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에밀리 양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세상에 알려줘서요. 유럽 각국에서 한글 점자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의 시각장애 교육기관들이 연락해왔습니다. 한글 점자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더 놀라운 일도 일어났어요. 다나카 교수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에밀리의 시를 듣고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교육 방법이 아니라 문화의 힘이었어요. 다나카 교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글 점자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부탁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가장 큰 지지자가 된 거예요. MIT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한글 점자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에밀리는 그 연구소의 명예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시각장애 아동들이 에밀리를 만나러 보스턴으로 왔어요. 에밀리 언니, 저도 한글 배우고 싶어요. 프랑스에서 온 루이라는 아이가 말했어요. 물론이야. 한글은 정말 마법 같은 언어야.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6개월 후, 에밀리는 유엔에서 연설을 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에요. 에밀리가 유엔에서 연설을 시작했어요.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예요. 에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한글이라는 다리를 통해 세상과 만날 수 있었어요. 에밀리가 감동적으로 말했어요. 이제 전 세계 모든 친구들이 이 아름다운 다리를 건널 수 있기를 바라요. 에밀리가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에밀리의 연설이 끝났을 때 유엔 총회장이 기립박수로 가득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에밀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께도 제시카에게도 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에밀리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친구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에밀리가 덧붙였어요. 저는 에밀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한글이 제 딸에게 준 것은 단순한 읽기 능력이 아니었어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용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언어는 정말로 손끝으로도 전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어의 이름은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MIT 언어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꾼 에밀리의 자랑스러운 엄마예요. 에밀리는 이제 세상을 손끝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 점자가 가져온 작은 기적은 한 아이의 삶을 넘어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